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11시 반이 되는 화요일의 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비트코인의 비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상으로 아주 조금 투자를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이 좀 역사적인, 오랜만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 게 비트코인이 방금 1억을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11시 3분이었던 것 같고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까지 가는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해라 마라 하는 영상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투자 수단도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적 이슈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잠시 수다를 떨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investing.com이라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다양한 투자 상품을 지표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웹사이트입니다. 어플도 있고요. 뭐 사실 증권회사 어플에서 제가 코인을 찾아봤는데 코인에 대한 티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국 주식시장,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아직 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지하지 않는가 봅니다. 물론 뭐 인터넷 증권 회사나 이런 데는 분명히 코인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은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는 증권회사에서는 보이지 않길래 investing.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키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요 가격선이고요. 여기서 나타내주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달러화로 된 비트코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빗썸, 뭐 업비트 이런 데서 그런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1억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한국 기준으로는 9,97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인은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발작 자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냄비 자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크거나 명확하게 빠른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걸 좋아합니다. 뭐 그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화끈한 걸 좋아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투자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좋냐 나쁘냐는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 놈이 장땡이니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예전에 거의 1억 한 4천 불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약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갑작스레 확 꺾였다가 다시 탈출하려고 하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이럴 때 개인들이 많이 털리죠. 이럴 때도 많이 털립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진짜 꾼들은 요 정도에서 다 매도를 했던 걸로, 그리고 개인들은 보통 여기서 깨지면 이쯤에서 다 매도를 하죠. 뭐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언제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통 한 이 5만 5천 선, 5만 5천 불 선을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저번에 한번 크게 오른 뒤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저도 종종 보긴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121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200일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20일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하나를 더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사 안 되네요. 이걸 하나 더 쓰고 싶은데 참 안 되네요. 이거를 하나를 더 이건 숨기기고 이거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 여기서 더 설정을 해볼까요? 지표니까 여기 지표니까 지표 오케이 moving average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moving average 하나 더 되네요. 그럼 이거를 설정을 200일 기본 설정 됐습니다. 어찌됐건 색깔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 색깔을 모습이 있네요. 얘는 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 좀 잘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21선이냐 200일선이냐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누군가가 보기 나름이고 파란색이니까 조금 보기 그러네요. 약간 녹색으로 조금 굵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빨강색으로 조금 굵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200일선의 커브는 당연히 더 늘어지겠죠. 121선의 커브보다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론 대부분의 분들이 121선을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선이요. 조금 얘를 좀 더 굵게 할까? 다 굵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있는데 실제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큰 상승폭을 지금까지 2번 겪었습니다. 2021년도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이때 한 8천만 원, 우리나라 8천만 원 돈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개인분들의 멘탈이 다 나갔었죠. 무섭다. 이런 M자를 그리는 형태의 그 거래의 량은 여기서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빠지면 이제 여기서 다 털리죠. 이 부분이 이제 보통 개인의 물량이 다 털리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뭐 주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아무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아 놓는 사람들이 정말 찐인데 이때 실제 잘 모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만이 이 정도 가격선에서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요쯤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전고점이죠. 이런 전고점이 다가오면 일부 판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 대한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죠. 이걸 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통 아무리 여기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쯤 오면 많이 팔게 됩니다. 대다수가 꾼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또 사죠. 또 내려가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많다라는 건 사람들이 오늘 내일 매일매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고 판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찌 됐건 비트코인을 아마 되게 오래 전부터 하셨었다면 6,000불, 5,000불이죠. 5,000불 정도의 거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6배, 거의 6배가 아니죠. 5,000불에 20배죠. 아니다. 12배죠. 지금 12배 정도를 쓰고 있다. 어마어마하다. 근데 뭐 그건 투자의 영역이니까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보죠. 일단 2023년입니다. 2023년 작년이고요. 작년에 초만 해도 한 2만 불 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렸었던 걸로 보입니다.
요런 선이 있었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121선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요 부분이죠. 뭐야 이거 계속 뭐가 생기네요. 요 부분에서 많이 매집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0불 선. 저도 이때 한번 샀다가 25,000불에 사서 28,000불에 팔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201선 위에서 121선이 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었죠.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게 12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121선이 깨질 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었고 이때 상당히 많은 매도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온 거고요. 오, 다시 72,000불. 아마 1억 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네요. 이제 또 1억을 또 찍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자산에 대한 문제점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금이나 코인이나 뭐 어떤 자산들, 원자재들 이런 부분도 하나의 투자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의 업자들이 투자하는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큰 세력,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석유든 누군가가 한 명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자산의 가격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역에 있는 거라면 저는 투자할 만한 자산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코인 같은 부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 뭐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전 그 부분은 나라가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아이들은 이런 자산에 계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분들 어른이든 아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 이 세상을 아직 모르는 와중에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게 오르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을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사람이 이 움직임, 변동성이라고 하죠. 볼라티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리에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땐 이런 큰 변동성, 베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하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쳐다본다라는 거 뭐냐면 그만큼 시간을 뺏긴다는 소리고 학생들이나 뭔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코인으로 해서 뭐 몇십억씩 벌어서 뭐 이렇게 슈퍼카드 타고 강남에 집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괴감 같은 거에 빠지게 된다든가 노동을 경시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세상은 뭐 덧없어 뭐 이 세상은 정말 나에게 등을 졌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던가 이 부분은 이 자산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죠. 근데 또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심지어 채굴이 가능한 자산, 그리고 현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명확한 뭔가에 대한 지표가 없는, 사실 주식도 어떻게 따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주식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즉,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툴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결제하면 상당 시간 동안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알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그런 있어요. 이더리움 이런 거 빨리 결제를 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갖게 해주는 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들은 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펀드로 제작할 수 있는, ETF로 만들어줄 수 있는 승인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ETF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어떤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또는 어떤 단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 자산을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크고 방향이 예측이 힘든 자산을 도대체 왜 포트폴리오에 담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자산 운용 회사든 목적은 명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조금씩만 벌어도 오케이 라고 한다면 그냥 국채 사고 끝낼 겁니다. 미국 국채 지금 사면 수익률이 5%입니다. 4%, 5%대 됩니다. 근데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산, 그리고 금리 베이스로 성장하는 자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부분은 이런 변동성을 크게 갖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 포트폴리오에게 이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기관의 자금이라는 건 우리로 따지면 1,000만 원, 1억 이런 자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다 보니 이 시장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코인을 젊은 친구들이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올랐을 때, 아마 이때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생겼던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때 이 진짜 수십 배가 오른 코인 때문에 허황이 생겼고 허세가 생겼습니다. 그 실제 돈 번 사람들, 내 주변에서도 돈 번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의 건너까지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그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집이라든가 이 고가의 물품을 사는데 소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언론에서 노출이 됐죠.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거를 노출시키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일반 대중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의 어떤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직 어떤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부족하다라는 표현보다 아직 조금 덜 염은 그런 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죠. 즉, 코인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결국 그들의 생각엔 코인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또다시 꿈틀대며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것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이것만 하던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안 하고 대면 접촉도 없이 이것만 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갑자기 또 부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코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만큼이 올랐고요. 어제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아마 오늘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이유는 이때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트럼프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런 대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선 긍정적인 피드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 자산에 대한 지지도나 이 자산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의 개입을 좀 더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이 움직임 방향성은 저는 트럼프라기보다는 미국 대선이 가까워서 임박했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이 121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자산을 한번 사면 잘 안 파는 스타일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또 아마 이 121선이 확 끌어올라가면서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 아마 한번 얘기하면서 됐던 것 같은데 짧은 선이 가장 위에 있고 굵은 선, 늦은 선이죠. 그 늦은 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201선 아래 121선이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이 201선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형국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1선을 121선이 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뚫려면 얘는 더 올라가 줘야 되겠죠. 이게 천천히 올라갈 거냐 급하게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이 121선이 이 201선을 얼마나 빠른 순간에 통과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 다 상당히 긴 선이기 때문에 삐쭉삐쭉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즉 상당한 방향성을 지녀야 이 선들의 커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하는 커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내려오게 한 건 여기서부터의 급락과 상승 급락, 이것도 상승해서 급락했지만 이것도 결국 급락이거든요. 이렇게 급락했던 이 커브, 이만큼의 커브가 이 커브를 이렇게 꺾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커브를 이렇게 돌리려면 얘는 이만큼에서 한참까지 예를 들어 7만 6천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겠죠. 어찌됐건 무리한 투자는 나쁜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는 일정 자산 이상이 되면 자연스레 하시게 됩니다. 코인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넣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자산,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세금을 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정확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모으신 이후에 이런 코인도 나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1%, 5%, 10%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의 전체적인 총량은 상승하게 되실 겁니다. 얘가 오르든 누가 떨어지든 어찌됐건 떨어지는 건 보강해주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애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려갈 때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방어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넥스트 상승기 때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투자가 그렇고요. 직장인들은 그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림 그리는 걸까요? 그림 그리는 게 있나? 여기 있네요. 이 바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선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안 그려져요. 뭔가 엄청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 보통 한 5만 5천에서 5만 3천 정도 선인 것 같네요. 5만에서 5만 5천, 이게 그게 아닌가 봐요. 요 선에서 매집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아마 피보나치로 봐도 여기가 아마 가장 중앙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선에서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선이 1차 지지선일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2차 지지선 깨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항선도 내려오면서 똑같은 저항선을 탈 겁니다. 피보나치 선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항선을 찾아내는데 유리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갑작스럽게 코인이 1억을 찍는 바람에 이런 코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과도한 투자는 심신 건강과 본인의 자산의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